그래서 다음 영상은 국내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중에 단연 탑이라 할 수 있는 그 SKT팀 대표의 신혜준님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비트코인 1억 간다 시리즈를 출간한 바 있으시고 여러 언론 매체와 방송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17년도 말 이후로 거시경제와 정치에 관련된 암호화폐 시장 분석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계십니다. 그럼 신혜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세요? 연예인은 무슨 많이 들려요? 방금 소개를 저도 처음 듣는 소개예요. 저런 소개를 처음 듣는 적이 없는데 원래 그냥 초기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2년 전에 암호화폐에 들어왔을 때 내가 암호화폐를 안 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 어피트 내가 계좌를 보여드리려고. 네, 뭐 많이는 없지만 앞에 보이면 얼마인지 파란색인데 마이너스가 많아서 내가 우리 방송에 왜 못 보여주냐면 이걸로 방송을 한단 말이야. 5,900 이게 제 재산의 한 좀 안 되는 많이 들었죠. 저도 한 10억 정도 들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거는 하도 제가 안 한다는 얘기에서 보여드리려고 암호화폐 시장 얘기드리면 여러분 저는 암호화폐 믿지 않아요. 제가 오프강에서 얘기를 하는데 온라인에서 얘기를 안 하죠. 저는 암호화폐 믿지 않아요. 제가 오로지 믿는 저는 원래 비관론자고 냉소주의자예요. 근데 왜 암호화폐를 했느냐? 돈이 되니까. 돈이 돼서 했는데 가능성이 있느냐? 뒤에 들리시죠? 안 들려요? 마이크 써야 되겠네. 저는 원래 냉소주의자고 암호화폐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왜 하게 됐냐면 뭐 미국 경제가 뭐 망한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뜰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저는 그것도 안 믿어요. 사실은. 그럼 제가 암호화폐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뭐라고 해야 돼? 돈을 벌기 위해서 솔직히.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짚히는 게 있어요. 뭐가 짚히냐면 제일 단순하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딴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연배가 저보다 많은 분이 많이 없어서 IT 때 투자해갖고 돈 버신 분 여기 한 명도 없죠? 그리고 인터넷에 은행이 들어간다고 믿으신 분 있어요? 오상점이 들어간다고 믿으신 분 있어요? 블록체인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단 말이야. 우리 초기 모습이 딱 그래요, 지금 사실은. 근데 블록체인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인터넷이라는 게 은행이 들어갔죠? 옷가게가 들어갔죠? 여러분 돈 뭐 쓰세요? 지금 뭐 쓰세요? 지불할 때 뭐 쓰세요? 쓰는 거 많아요, 그냥. 카드 쓰죠? 네. 카드 쓰는 게 대단히 혁명적인 뭐 저거 같으시죠? 지금 네이버 들어가시면 제가 맨날 보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중국 카테고리 가시면요. 우리나라 한국 그냥 어머니가 블로그를 포스팅한 게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분이 중국 출장을 갔는데 중국분이에요.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데 지갑을 안 갖고 나갔어요. 테란 서비스라면서 얼굴 인식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얼마 전에. 그래서 홍콩의 시위대가 왜 마스크를 쓴다고? 얼굴 인식 때문에. 근데 중국에 유명한 호텔 거 아니야. 그냥 여러분 여기 나가면 남자들이 가는 그 이제 비즈니스 뭐 이런 데 갔는데 얼굴을 딱 갖다 대니까 뭐가 돼요? 뭐가 됐을 것 같아요? 결제가 됐어요. 그게 그냥 일반 이렇게 베이징 시내가 아니라 외곽에서 그리고 나가갖고 국밥집가 비싼 데가 아니야? 당연히 비즈니스 호텔 갔으니까 비싼 데 못 가겠지? 수준이? 국수집을 갔대요. 근데 안면인식으로 결제. 여러분 카드가 몇 세대 같으세요? 화폐행정에서? 3세대? 1세대가 뭔데? 1세대가 종이하고 돈이에요. 2세대가 카드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암호화폐 하면서? 카드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인데 비트코인을 쓸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미 카드는 중국은 쓰지 않아요. 뭘 써요? 모바일 쓰죠. 모바일에 상당히 더 나가서 뭘 써요? 안면인식? 신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안면인식이나 이런 코인들 있잖아. 그런 코인들을 싼 이유가 바로 그렇게 될 줄 알고 버티도 그러고
그렇게 될 줄 알고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봐요. 저는 믿은 건 화폐에서 믿은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이미 모든 게 구현이 되는 시장에서 종이돈하고 동전을 쓴다? 물론 되죠. 카드가 있으니까. 여러분 카드 말고 그냥 통장으로 얘기할게요. 전 세계 인구 70억 중에 통장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보세요. 제가 방송에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네, 절반이에요. 절반. 여러분 잘 보세요. 신용카드로 갔다가 지금 다시 이런 인터넷 환경에 맞는 결제 시스템을 만들려면 35억이 신용카드가 발급이 돼야 되죠. 신용카드 발급에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결제망이 없어요. 결제망. 그럼 지금 이 결제 인프라나 결제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다시 돈을 쓴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중국 사례를 봤기 때문에. 중국은 여러분 금융을 만드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어느 도시에나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급격하게 많이 지점수가 늘었던 게 뭐야? 은행이잖아. 그죠? 중국 은행 지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걔네들이 그렇게 돈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반이 뭐가 돼준 거야? 모바일이에요. 모바일. 핸드폰이라고. 근데 그나마 중국은 핸드폰도 필요 없이 생체인식, 지문인식, 안면인식, MXC를 왜 소개하냐면 여러분 스마트시티에 저기 앞에 판넬에 정확히 나와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안면인식이라든가 지문인식으로 인해서 뭐를 하냐면 내 집에서 뭐가 돼요? 만약에 불이 났어. 여러분 집에서 불이 나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어요? 불 나면 어떻게 해야 돼? 119 신고해요? 먼저 도망가야 될 건데 불났다고 소리 지르죠. 그래서 의인이라고 올라가서 불났다고 소리 지르는 신분이 죽어갖고 뉴스에서 나오고 그랬죠.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불이 났으면 그거를 아이오타 그다음에 뭐 사물 인터넷 기술로 주변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알린 나는 뭐가 돼요? 모체가 되죠. 모체는 위험을 알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해요. 앞으로는. 그런 보상관계에 있는 게 코믹이에요. 근데 지금의 신용카드나 지문화폐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인터넷 때 너무 어렸어요. 19대니까 인터넷 혁명에 뭐 투자할 돈이 없었죠. 근데 지금 암호화폐를 보면서 인터넷 혁명처럼 될 거라고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본질이 뭐냐면 내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본원통화라고 있어요. 한국은행에 여러분 저게 통장 한국은행 통장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누가 갖고 있어요? 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 얘네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증권사 걔네밖에 없다고. 걔네가 수표가 있어 없어요? 수표 없어요. 한국은행 수표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은행 수표를 누가 100만 원짜리 딱 주고 밥 사 먹으라는 건 사기예요. 그러면 그걸 본원통화라고 하는데 본원통화를 실제로 찍어갖고 은행에서 계속 내려가서 대출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그 본원통화를 현찰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뱅크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100원을 찍었는데 시장에 돈은 거 10,000원이에요. 그럼 그 10,000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 디지털 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국이 지금 최근에 어때요? 중국하고 무역전쟁이 있잖아요. 여기서 암호화폐를 내가 투자하게 된 계기가 나오는데 미국이 중국을 들어서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왜 실패했어요? 금융 서비스가 미국하고 연동이 안 돼요. 금융 체계가 연동이 안 돼요. 그럼 미국이 지금 중국을 들어갔을 때 금융 서비스를 완전히 중국이 개방해줘야만 어떻게 돼요? 미국이 다시 한번 실패를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 금융 서비스 개방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금융 서비스를 개방하면 미국한테 먹힐 걸 알아요. 근데 금융 서비스를 하게끔 만드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 우리가 IMF 때 당한 거랑 똑같아요. IMF 이전까지는 우리 뭐냐면요. 근본이제예요, 사실. 금융이 완전히 열린 다음에 IMF 이후가 우리는 신용화폐 제도예요. 중국 역시도 얘네가 어쩔 수 없이 열게 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미국이라면. 외환 위기잖아요. 중국에 뭐가 오는데? 외환 위기가 오면 기업이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해외 자본을 유치를 해서 달러 부족분을 채워야 되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관련이 다 안 보신 분들이 있는데 중국에서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서 중국 기업에 투자한다고 안 받아줬어요. 이거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유명한 경제 강의하시는 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근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에 투자해달라고 와요. 근데 그게 누구냐? 기업이 아니에요. 누구랑 와요? 정부 관계자들. 정부 관계자들이 왔다는 건 뭐예요? 기업이 파견한 거예요? 정부가 파견한 거예요? 정부가 파견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정부 자체가 뭐가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야.
돈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하고의 무역 전쟁에 의해서 금융 서비스가 열릴 거예요. 그랬을 때를 보자는 거죠. 여러분, 아마존이나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의 IT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관시 때문에 그렇지. 근데 결론적으로 문제는 뭐예요? 그 플랫폼에 가서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어. 여러분 여기 해외 직구해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여기서 해보구나. 그냥 들어보세요. 부끄러워서 안 되시고 한 5분 보이고 7명이에요. 여기 몇 명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존이 더 써나는 거 아는데 블랙 프라이데이로 왜 안 사세요? 돈이 없어서? 코인에 물려서? 저 같은 경우는 시도를 했다가 2시간 동안 컴퓨터를 때렸습니다. 왜? 결제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의 주가가 여러분 연일 계속 오르죠? 아주 간단하게 올립니다. 뭘로 올려요? 은행에서 돈을 풀어요. 그럼 그 돈을 갖다 뭐로 산대요? 주식을 사요. 자사주매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없는데 주가는 계속 오른단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르는 주가가 뭐에 반영을 안 하면 무너진다는 거야. 뭐에 반영 안 하면? 영업이익. 실제로 걔네가 수익을 안 내면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지금 미국에 있는 서비스 업체들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들어가 있어요. 한국도 다 들어가 있어. 못 들어간 시장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못 들어간 시장이? 중국이잖아요. 중국의 13억 인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미국 기업이 거길 들어갔을 때 과연 지금의 달러 시스템으로 중국을 건드릴 수 있느냐? 금융업을 미국이 장악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왜? 중국은 이제 신용카드도 아니고 모바일도 아니고 이제 뭘로 가요? 걔네밖에 없어요. 뭐예요? 쓰는 게? 아까 말씀하신 안면인식이잖아요. 전 세계에 그 기술 쓰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밖에 안 돼요. 왜 안 될 것 같으세요? 왜 안 될 것 같으세요? 여기에 리브라에 대한 답이 있어요.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리브라에 대한 답이 드릴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내가 아마존에서 만약에 같이 서비스를 해요. 한국에서. 근데 신용카드 같이 결제가 돼. 쓰겠죠. 이제는. 수수료도 똑같으면 아마존에서 살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쿠팡에서 살 거예요? 아마존이 더 싸죠? 왜? 봐봐요. 쿠팡은 100개를 납품을 받아줘. 그러면 단가를 100원에 책정하겠지. 근데 아마존은 10,000개를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럼 단가가 어떻게 돼요? 싸지죠? 그럼 수수료가 동률이 돼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서 만날 거예요? 나 애국 사는 쿠팡 가서 살래? 이럴 거야? 쿠팡 소정일 거예요. 일본도 거예요. 아마존 가서 사죠? 그렇죠? 결과가 그렇게 나오죠? 그럼 잘 보세요. 중국에 이런 서비스가 들어갔을 때 신용카드로 동일하게 써. 수수료가 거의 제로나 미국이 더 싸. 그럼 중국인들도 결국 뭘 쓰겠어요? 미국 플랫폼을 쓰죠. 근데 결제해서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문인식이라든가 안면인식으로 결제되는 서비스를 이미 중국 기업은 하고 미국 기업은 못해. 왜 못해요, 미국 기업은? 왜 못할 것 같으세요? 데이터가 없습니다. 네?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죠. 데이터가 바로 그거예요. 미국이 결제 시스템을 갖고 들어오더라도 지금의 위챗페이나 알페이를 갖고 들어와도 얘네는 이미 흐름이 뭘로 넘어가면 신체 서비스로 넘어가면 이 데이터는 국가공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중국 말고는 소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거 개인적 보호법에 의해서 못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미국 기업들이 내년부터 물밀듯이 들어와도 편리성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쪽으로 쏠리겠죠. 결제가 쏠리겠죠. 그게 바로 중국이 지금 미국보다 앞서가는 결제 시스템을 자꾸 구현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근데 중국이 지금 하는 결제 시스템은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 없어요.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면인식 하나 갖고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려서 소비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를 애플이나 아마존이 어떻게 구현할 거예요? 자국민이 아닌데 그럼 빅데이터가 어디 있는데? 그런 경우에 CBDC를 발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가만의 미국의 기업들이 나와서 글로벌적인 화폐, 비트코인이라고 예를 들게요. 우리는 비트코인을 갖다가 결제를 하게 되면 환전, 수수료 문제가 없어져요. 그러면 미국 기업의 결제하기가 너무나 쉬워져요. 그런 플랫폼을 미국이 도입을 하면. 그래서 미국이 리브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정부가 나눌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런 형태를 지니는 화폐를 여기는 어때요? 기업이잖아요. 기업이 만약에 가지고 갔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달러에 어떤 패권을 미치느냐 영향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커버가 사실은 백서 보신 분 알지만 주커버가 사실은 완전히 독단적인 화폐를 만들려고 썼어요. 백서는. 근데 청문회 가서 무슨 얘기예요?
못 보셨죠? 한 말 빼요. 어제 내가 밤새 그거 보느라 방송 못했는데 우리는 달러를 위해서 존재한다. 달러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해요.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리브라를 잘 사용하면 달러를 더 많이 쓰게끔 하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쓰는 돈을 뭘로 써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한국에서 쓰는 돈을 원화라고 그러죠. 원화. 그럼 우리가 화폐를 뺄 때, 화폐론을 뺄 때 뭐를 배우면 내 화폐를 많이 써주면 많이 써줄수록 어떻게 된다고? 나의 화폐는 힘이 강해져. 그럼 미국이 만약에 그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걸 달러로만 사야 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갖고 걔네 결제 한국에 들어와서 아마존이 중국에 들어와서 아마존을 열었어. 스테이블코인을 사는 일반인들이 만들어. 일반인들은 자국 화폐를 쓰죠. 지금 무역거래에만 달러를 써요. 근데 더 많은 일반인들이 만약에 달러를 쓰게 되면 달러 지배력 안에 우리 개인이 놓이게 돼 있어요? 안 놓이게 돼 있어요? 놓이게 되죠. 이렇게 이런 뭐 리브라나 이런 결제 시스템에 이런 화폐가 들어갔을 때 미국의 달러가 지금 국경 간의 거래에서 무역과 무역, 기업과 기업과의 거래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개념이 따로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갖고 만약에 중국을 들다면 중국 역시도 우리나라가 당했던 아니면 그걸 당하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근데 중국에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신원 증명을 하는 결제 시스템을 쓰게 되면 결국 이걸 더 많이 쓴다 그러면 모바일은 미국도 있어요. 한국도 있고. 그런데 생체 인식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을 아니면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화해를 왜 미국이 죽어도 화해를 막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네 뭐를 가져가면 반대로 볼게요, 여러분. 내 생체 인식을 가지고 중국에서 만약에 결제를 해요. 반대로 봅시다. 나는 그 데이터가 있어. 바이브라고 할게. 위챗이에요. 위챗이라고 할게. 그 데이터가 있어. 그럼 걔는 미국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서비스 될까 안 될까요? 왜 못해? 중국인들이 인구가 13억이죠. 중국인들 여행 많이 가죠. 중국인들이 많이 가는 관광장소에 만약에 이걸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결제 플랫폼을 쓰게 되겠죠. 근데 미국은 반대로 쓸 수가 없죠. 생체인식에 관해서 지금 아직 여러분 스마트폰 뭐라 그래야 돼? 우리가 그 전자상거래 있죠? 거기에서 스마트폰으로 중국이 결제하는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그냥 시체말로 100%. 미국은 몇 프로 아세요? 20%예요. 20%. 왜 스마트폰으로 안 하고 그럼 아직도 그냥 전자상거래를 PC로 할까요? 왜 PC로 할까요? 이게 비트코인이 제자리 걸음을 걷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중국이 빠르고 우리나라 느린가? 우리나라 빠르고 중국 빠르고 잘 보세요. 비트코인이 빠른 나라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가 빨라요? 그 다음에 뭐를 다 갖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요. 미국도 다 있어요. 근데 미국을 면밀하게 IT를 소비하는 소비 패턴을 보면 PC가 아직도 압도적이에요. 왜? 아직도 미국은 PC기업밖에 없거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PC기업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책을 느리게 가는 게 있어요. 말은 하잖아. 우리 스마트폰 무슨 인터넷이야? 무선 인터넷이야. 무선 인터넷이 너무 느리니까 쓰지를 않고 차라리 그냥 PC에서 전산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사는 거. 그런데 그럼 왜 신준호는 비트코인을 얘기하냐?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한다고 얘기해요? 요새 저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오를 거야. 뭐 때문에 그래요? 반도체 5G 수급에 필요한 반도체를 지금 엄청나게 해외에서 주문을 하고 있다. TSMC하고 삼성이다. 왜? 한국하고 일본 기업이 싸우니까 반도체가 내년에 지금 3억대를 오버슈팅 했으니까 원래 1억대만 내년에 스마트폰을 만들어야 되는데 5G를 얘네가 어떻게 해요? 반도체를 생산 못할 거니까 3억대를 그냥 수준을 버려요. 되는 대로 줘라. 되는 대로. 왜? 5G 스마트폰 내년부터 엄청나게 나올 거니까. 그러면 5G 속도에 맞춰서 미국 애들도 뭐를 변화를 가질 것 같아요? 소비 패턴을 변화를. 최근에 슈카월드 내가 보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슈카월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가 만화를 스마트폰으로 보죠. 근데 미국은 만화를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10권 중에 몇 건이 가 있는지 아세요? 한 권. 일본도 한 권. 왜 그런가 내가 봤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방금 내가 답을 얘기했잖아. 왜? 네, 모바일 속도가 안 나. 근데 내년부터 혁신적으로 5G가 나서 모바일 속도를 높여버리면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소비 패턴은 그대로 따라가요. 그럼 뭐다?
모바일 쪽으로 소비통이 급속하게 쏠려요. 그랬을 때 과연 지금의 결제 시스템을 가져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정답이 비트코인이에요. 제가 맨날 말하는 뭐 때문에 바뀔 거라고? 비트코인이 가긴 가지만 결국에 누구한테 죽을 거라고? 뭐에 죽을 것 같아요? MSCP한테 죽을까? 누구한테 죽을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뭐에 죽을 것 같아요? 뭐예요?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은 각국 정부의 법적 화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테이블코인을 줄 거예요. 근데 야 그럼 스테이블코인 때문에 비트코인은 죽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화폐를 지불 결제만 쓴다고 생각하시죠? 더 많이 쓰이는 데가 어디라 그랬어요? 투자 시장, 투자 시장. 아무리 걔네가 뭐 CBDC를 만들고 달러 페그되는 코인을 만들어도 문제는 뭐냐면 지불 결제에다가 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불 결제 지금 우리나라 화폐나 달러로 쓰는 거 어려워요? 더 쉽죠? 암호화폐보다 더 쉽. 암호화폐 왜 안 써요? 어렵잖아요, 결제하기가. 더 쉬운데 그걸 왜 써요? 안 쓰지. 그러다 보니까 결제 시장은 아직 시스템이나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고 매력적인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달러가 왜 매력적이야? 기축통화니까? 그죠? 기축통화니까 또 뭐가 있어? 달러 자산을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투자에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화폐에 가는 훨씬 더 커요. 그럼 우리가 볼게요. 암호화폐가 나와서 CBDC가 나오든 뭐 리브라가 나오든 얘네가 결국에 기댈 수 있는 건 결제 시장은 아직 아니에요. 왜? 지금의 결제 시장을 다 누가 갖고 있는데? 각국의 1, 2위 기업들이 다 갖고 있는 비자, 마스터 얘네가 어떻게 줄 거예요? 갑자기 죽으면 여기서 나오는 대량 실질이 없을까요? 감당 못해요. 못 바꿔요. 그런데 얘네가 CBDC나 리브라를 많이 쓰게끔 하려면 결국엔 자산이라는 얘기를 암호화폐 요새 뭘로 바꿨어요? 이제 여러분 암호화폐 소리 안 씁니다. 뭐라고 써요? 자산이라고 하죠? 자산이 무슨 얘기냐? 자산 투자 시장. 선물이라는 게 뭐고 팩트가 뭐냐?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인 거예요. 또 옵션 거래 얘기 나오죠? 옵션 거래 얘기도 자산이라고 인정을 해서 자산 투자 시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자산 투자 시장, 자산이 뭔데? 비트코인. 그럼 그걸 뭘로 투자해야 되는데? 뭘로 투자해요? 디지털 화폐도 당연히 그 환경이 맞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은 내년 비트코인 한 2, 3년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알트코인은 제가 웬만한 거 아까 뭐 김시원 씨도 대표님도 말했지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거의 다 끝납니다. 왜? 이제 리브라가 청문회에 들어가면서 리브라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 기업들마다 다 뭐한다고 하겠습니까? 아마존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리브라가 다 두드려 맞아주고 있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어. 그러면 다른 애들 가만히 있겠어요? 돈 될 것 같은데? 너나나 다 뛰어들죠. 그 시장이 열리죠. 너나나 다 뛰어들죠.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코인들 얼마나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직은 우리한테 시간이 있어요. 왜? 리브라도 원래 올해였나? 내년 초에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내년으로 밀렸죠. 그리고 이제는 또 어떻게 밀렸어요? 미국 정부가 승인할 때까지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죠. 그 시간 동안은 어차피 암호화폐에 대해서 인프라를 조성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때가 우리한테는 지금 뭐 거의 뭐 스캠에 준할 수도 있는 그런 코인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최근에 오늘 기사 나오는데 제가 CPT라는 코인의 미래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기사 뭐 나왔어요? 그건 사람 얘기 아닙니다. 그냥 왜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기사 나왔어요? 모르세요? 암호화폐 하면서 몰라요? CPT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몰라요? 그냥 물렸으니까 80% 물려도 받은 거지. 어차피 올라갈 것인데 그 CPT를 받은 와창 기업이 주식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뉴스가 떠갖고 어제 오늘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암호화폐는 무조건 어디로 가는 거를 잡아야 된다? 내가 그 회사에 왜 투자한다고? 스타트업에? 얘가 뭘 한다 그래서? 나스닥에 간다 그래서 코스피에 간다 그래서 코스닥에 간다 그래서 그런 코인을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 코인들이 만든 이유는 뭐냐면요. 인수합병시키거나 스타트업은 뭐야?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키는 거예요. 상장될 회사가 뭐냐? 그 회사가 도대체 뭐냐? 거기서 만든 코인이 뭐냐? 그게 우리의 미래의 방향성입니다. 물론 암호화폐가 시장이 열리면 뭐가 좋으냐면 여러분이 미국의 주식에 사기 되게 힘들죠. 근데 뭐를
자산을 뭐라 그래요? 유동성 있는 코인으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코인으로 만약에 주식을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에 있는 사람이 아마존 주식을 되게 쉽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마존은 투자금을 받아갖고 그 돈을 뭐래요? 인프라 설비를 하는 거죠?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그걸 뭐예요? 자사주행이에요. 기술 개발 안 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있어요? 다시 볼까요? 제가 원래는 인문학 강의를 그렇게 재밌게 하는데 언제 한번 인문학 강의를 따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얘기를 잠깐 하죠. 최근에 우리나라가 뭐 망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딴 건 잘못 못 맞춰도 경제는 제가 기똥차게 맞춥니다. 제가 분명히 한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무역분쟁 났을 때 무슨 주식 사라 했어요? 모른 척 하는 거 내가 맞힌 건 모른 척 하더라고 대부분. 내가 맞힌 건 모른 척해. 희한해. 뭐예요? 삼성하고 SK를 했죠. 여기 사신 분 있어요? 아까 나가 얘기해볼게요. 44,000원. 51,000원 넘었죠? 지금 51,000원, 58,000원 됐을 거야 아마.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여러분 비트코인을 하잖아. 비트코인 하면 그에 연관된 주식, 산업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산업 중에 상장되어 있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IT 기반을 전 세계 IT하고 제조업을 같이 갖고 있는 나라가 딱 두 나라밖에 없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요? 네, 이스라엘은 제조업이 없어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시발 봤어요? 이스라엘 TV 없죠? 네, 그런 거 없어요. 네. 뭐 있어요? 제조업하고 IT를 같이 갖고 있는 나라. 중국하고 우리나라. 일본은 뭐만 있어요? 제조업밖에 없어갖고 손정이가 맨날 뭐라고 해요? 투자할 게 없어. 왜? 4차 산업혁명 사업은 하나도 없어. 미국은 뭐가 없어? 제조업이 없어. 그래서 제조업 어떻게든 하려고 막 리쇼링 했는데 어떻게 돼? 기업이 안 와. 폭스콘하고 그 미국, 중국의 유리회사가 갔어요. 법인세 싸게 한다니까 간 거야. 갔는데 다 문 닫았어요. 왜 닫았어요? 데모만 해. 애들이. 데모만 해. 미국에서. 그래갖고 회사가 3개월 만에 문 닫았어요. 3개월 만에.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이미자 정책을 반대하니까 아니 제조업이 없는 나라에서 기술자가 어떻게 있어? 다 외국에 있을 거 아니야. 걔네를 초빙하려고 그러는데 비자를 가지고 안 해줘? 못 들어가요. 기술자가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물건을 만들어? 미국으로 해서 뭐가 없어? 앞으로도 영원히 제조업은 안 됩니다. 물론 화학은 가능해요. 최근에 수소 뭐 이런 문제들, 셀가스 때문에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줄 건데 그래서 미국이 제조업이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IT 산업도 제조업이 근간이에요. 제조업이 있는 나라 우리나라는 중국이라고요. 근데 중국은 워낙에 인프라도 크고 크니까 크겠지. 전 세계의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 하웨이가 전 세계의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 과연 중국이 우리보다 포지션이 좋을까? 좋을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여러분의 투자의 제1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아니야. 시작이에요. 이걸로 버시면 여러분들은 저걸 아셔야 돼요. 중국이 우리나라처럼 IMF를 맞을 거야. 그건 100%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뭐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공부하는 첫 번째 뭐가 되는 거예요? 목표입니다. 비트코인으로 파생될 수 있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인정을 받으면 이제 비트코인으로 그만해야 돼. 어차피 오를 거야. 그 다음부터 뭘 봐야 돼? 비트코인으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게 뭐냐?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는요. 저거는 왜 MXC를 제가 소개를 하냐면 이미 중국에서 300개를 넘는 도시를 스마트 시티로 바꾸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게 제조업 2025에 나와 2025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갔을 때 비트코인 우리가 한다면 비트코인이 정말로 정부에서 자산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 뭐야? 걔네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산업이 뭐냐는 거지. 그리고 이번에 IMF처럼 두드러 맞아서 죽을 기업이 뭐냐? 미첼 바이도 눌렀어요. 알리바바도 눌렀어요. 텐센트 사시면 간단하게. 요번에 텐센트 쭉 빠지면 텐센트 사시면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주식을 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비트코인에 관련된 산업이 뭐냐? 자, 안면인식이 나왔어. 암호화폐가 뭐야? 저게 인정을 받았어. 그럼 미국 뭐 해야 돼 이제? 부랴부랴. 생체 인식으로 할 수 있는 무슨 프로젝트를 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한국은 때 해야죠. 왜 해야 돼 한국은? 중국 소비자. 중국 소비자를 쉽게 받아오려면 어떻게 돼? 중국보다 더 나은 아니면 최소한 동등한 결제 서비스. 이게 우리가 비트코인.
우리 비트코인 이따가 시간 나면 너무 들면 안 되니까 제 자치가 아니니까 이따가 추후에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시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